반갑습니다. 오늘 법회가 풍성하죠? 오늘 공부함을 3분이나 하셔가지고 사실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식수는 있어서 세 분 얘기를 한 번씩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예비교무님이 발표를 했는데 전 사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또 영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늘 그리운 곳이고 사진만 보면 그렇게 다시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인생의 가치를 출가해 두고 그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 그거보다 더 지금 행복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잘 살고 있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출가 동기에 대해서 질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러죠. 근데 사실 출가 동기가 계속 바뀌어요. 저도 처음에 간사 근무 시작하면서 했을 때와 학교 다닐 때 했을 때와 교무 나가서 했을 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고마운 인연들도 더 생각이 나고 또 그 안에서 몰랐던 마음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섭교우의 첫 마음을 들어보고 싶으면 우리 카페에 가면 출가 감성당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명석교당 가서 보세요.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그 출가라는 것이 일종의 뭐 가출처럼 혹은 어떤 뭔가가 싫어서 또는 뭔가를 꼭 이렇게 배척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난 더 가치 있는 삶이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방향을 선택을 한 것이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카페 보시면 다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잘 살고 있어서 뭐 되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재밌게 살고 본인이 가치를 둔 그 삶의 방식에 살을 계속 찌워 갈수록 마음에 힘이 붙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우리 명석교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일기 할게요. 우리 이대일교우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과제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서 기존에 하고 싶었던 것과 과제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마음, 집중하기 어려웠던 그 마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먼저 해야 될 순서를 잡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보면 말 그대로 제목처럼 차근차근 순서대로 잘했어요. 치사를 잘했고 뭐 손볼 곳이 없는 일기입니다. 본인이 마음도 잘 멈췄고 시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가 나왔고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잘했다. 또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겹친다. 둘이 붙으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도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하지 않으면 둘 다 뒤죽박죽이 되고 일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일교우는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순서대로 했다. 이제 이 내용을 담았고요. 그럼 처리를 하려면 순서를 잡아야겠죠? 순서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일이 겹칠 때 순서를 어떻게 잡아요? 보통 이렇게 나누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중요하면서 급한 일. 그게 1번이죠. 그 다음 건 뭐예요?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은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뭐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예, 근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도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예, 그게 이제 허송세월인 거예요, 그게.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예. 예를 들어볼까요? 그 테니스 선수 나달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예, 지금도 열심히 잘 치더라고요. 예, 왼손잡이인데, 그 사람이 그 테니스 칠 때 루틴이 13가지가 있대요. 보통 한두 가지 있고 많은데 1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뭐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되고, 뭐 샤워를 40분 전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내가 볼 땐 가장 그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양말 있죠, 양말. 양말 높이가 같아야 된대. 자기가 신고 있는 양말 있잖아요. 양말을 끌어올렸잖아. 그럼 양말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 안 돼. 그래서 게임 중에도 반드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루트니까 중요한 일이죠. 예. 근데 게임 중에 그랬다. 공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다리를 봤는데 양말이 틀어져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터 쳐야 돼요? 양말부터 해야 돼요? 공부터 쳐야 하잖아요. 그죠? 양말이 틀어졌으니까 나 이거 못 칠 거야. 양말부터 빨리 해놔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공을 치는 거죠. 그죠? 양말은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중요한가 급한가를 두고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내가 온전함을 챙기지 못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하거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우리 명석규가 얘기했던 업으로 그냥 하거나 예. 그러면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놓치게 되고 내 인생이 안 중요한 일, 안 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잡아야 하죠. 여러분들 오늘 올 때 꼭 타야 되는 버스가 지금 30초 뒤에 출발하는데 인제 일어났어요. 세수 안 하고 출발할 수도 있잖아. 그죠? 놓치면 법회에 늦어요. 법회에 늦으면 안 되거든. 늦어도 돼요? 늦어도 되면 세수하고 오겠지. 근데 와서 할 수도 있잖아. 교당에 와서도. 중요한 일과 급한 일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순서를 잘 잡아야 내가 정말 중요한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게 순서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처음엔 별로 티가 안 나요. 예. 그런데 갈수록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 사람에게 밀리게 되겠죠. 그리고 덜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나서도 내가 뭐 했나 싶고 뭔가 한 것 같은데 한 것은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순서를 잘 잡아서 하시라. 대일교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순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쫓기고 있다. 그럼 급한 일을 미리미리 처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정리를 원래 매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초기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예? 하루 뭐 한 달을 마치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금제용교가 요한복음 10장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오래오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우리 금제용교한테 제가. 그 영어 공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짧게 보면 우선 6개월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제한 것까지이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외국에 나갈 때까지 그다음 외국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 공부를 하겠다 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하겠다. 혹은 1년을 하겠다. 2년을 하겠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하고 있다가 뭔가 경기가 들어와서 탁 치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합리화해요. 그럴 수 있다. 합리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구체적으로 정해라. 그러지 않으면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혼자 하는 거면.
누가 도와주지 않고 타치도 안 해요. 그리고 해라 마라 안 하면 그냥 내 마음에서 놔져버리면 그냥 놔지는 거예요. 목표를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6개월. 2, 3개월 꾸준히 잘 해왔으니까 이제 한 3, 4개월 남았네,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꼭 달성하길 바라고, 끝나가기 전에는 다시 목표를 잡아서 다시 또 중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덜 놓치게 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타력을 입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먹으면 다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라.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겠다 평생 마음 먹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놓치면 그냥 마음이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는 거죠. 근데 교당이라는 타력을 입고 동지라는 타력을 입고 또 스승이라는 타력을 입고 또 교준이라는 타력을 입으면 내가 흐트러질 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고, 짧은 목표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큰 도에 발언한 사람. 큰 도에 발언한 사람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욕속심을 내지 말라. 그러죠. 큰 도가 아니면 작은 일은 어떻게 해요? 작은 일 빨리 해버려야 돼. 그죠? 작은 일인데 하까마까 고민하고 있고 자 준비만 막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일은 안 끝나요. 근데 큰 일이야. 잠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잦은 걸음이 아니라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가야죠. 여기서 큰 도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목표 중에 서원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가장 길게 그럼 잡은 게 뭐예요? 얼마 동안 하겠다 내가 잡은 게 그게 10년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10년이 안 된다. 또 그 목표를 이루는데 혼자서 그냥 다 해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 큰일 아닐 가망성이 높아요. 대종사님도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그러셨거든요. 큰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타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당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레크레이션 진행한다. 그럼 제가 열심히 해버리면 돼요. 준비 잘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10월달에 바자회 지금 잡아놨는데 바자회 혼자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참여만 하세요. 제가 준비 다 할 테니까. 못하거든요. 큰 일일수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같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력으로만 하고 있다? 작은 일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이라는 것도 타력을 활용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0년 이하는 큰일이 가망성이 높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사실 10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진짜 큰일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하는 거예요. 평생 할 일. 여러분들이 평생 지금 해야겠다 하고 뭐 잡은 게 있습니까? 이거 나 평생 해야겠다. 누구는 나는 언어 공부를 평생 하겠다. 그래서 5개 이상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을 올려야겠다. 뭐 이걸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고. 그게 평생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평생 일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10,000명을 살리겠다. 10,000명에게 도움을 주겠다. 거창한 꿈 아니에요? 명석교훈은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타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도와주겠다?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 어떻게? 그거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도움 주겠다 막연히 그러면 뭘 해야 할지가 안 나와요. 그냥 막연히 사는 거야 그냥. 나는 대설교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보고 감동을 받고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겠어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냥 막연히 도움 주겠다? 뭘 준비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목표를 물어봤는데
가장 지금 오래 해온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가장 오래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제일 길게 한 게 뭐 있어요? 학교에서 시킨 공부 말고. 네? 그거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한 사람 있어요, 혹시?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했대. 저도 비자발로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네. 물론 이제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는 좀 달라지긴 했어요. 뒤에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인 혹은 비자발적인 것이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이제 자력, 타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제가 자력과 타력을 같이 쓰라고 그랬죠? 예. 큰 일을 하려면 그렇다. 예.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동력이 세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예? 아까 대일교도 했던 것처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거든. 동력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 동력이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력 혼자 하고 있으면. 그럼 비자발적으로 했을 때, 누가 시켜서 했을 때 어때요? 동력은 약해. 근데 계속할 가망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 계속 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일 하라고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회사 일 너무 하고 싶어, 나.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나,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월급 받아야 되니까. 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동기는 약해. 예. 어떻게 하겠어요? 동기도 강하고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러니까 어떤 일은 자력이 더 많아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타력이 더 많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력을 많이 키워가야죠, 우리가. 함께 해라. 자타력 병진. 대동사님은 자타력 병진하라고 하셨어요. 공부도 자타력 병진이요. 여러분들 일도 자타력 병진하는 겁니다. 의뢰생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달라요. 의뢰생활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가 좀 해줘. 응? 팀플 하면서 오늘 학사 공부하는데 팀플 얘기 나오대. 응?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좀 해줘.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게 의뢰생활이죠. 내 것도 하면서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라. 더 오래오래 큰 일을 잡아서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와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큰 도에 발언한 사람 그랬죠? 이 본문에서는. 큰 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도가 뭐예요? 대웅사님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가장 큰 도다 그랬죠? 예. 그거를 통해서 뭘 해결하자고 그러셨어요? 서품 3장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불법 얘기를 하시면서 뭘 하자? 우리 성품의 원리를 밝히자. 우리의 성품을 알자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인과를 알자. 또 생사를 해결하자. 또 원만한 수행을 하자. 이 네 가지는 잠깐 해서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성품 잠깐 해서 알 수 있어요? 인과 지금 바로 해결됐습니까? 응? 생사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수행 언제나 내가 원하는 3대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해결됐습니까? 이것은 평생 갖고 가야 될 과제죠. 평생 할 공부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이거 잡고 하세요. 아, 내 마음, 내 본래 마음을 알아보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인과를 해결하겠다. 생사를 해결하겠다.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여기서 배우자는 거죠. 여기서 배우자는. 그래서 그 목표를 만약에 내가 잡았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타력도 활용을 해라. 타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어떤 타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잡았대. 나는 평생 법회를 빠지지 않겠다. 법회의 타력을 입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전을 100번 읽겠다. 좌선을 내가 10년간 해보겠다. 응? 성품을 깨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응? 아, 나는
교당에서 훈련이, 우리 교당에는 정기훈련이 2번 있고 출가여행도 있고 그러죠. 예. 훈련을 내가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무조건 나겠다. 계속 나겠다. 목표를 잡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목표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타력적인 부분을 내가 입겠다는 거예요. 자력적으로 하는 부분과 함께. 자력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무념으로 잡으시면 되고. 다만 거기서 배제할 게 뭐라고요? 욕속심이다. 욕속심. 짧게 하고 이루려는 마음. 그것이 바탕이 되면 지루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잡았으면 순서 따라서 오래오래 해라. 우리 재용이와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오래오래 해라.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꼭 알아야겠다 하고 가지고 있는 의식거리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만법길이라는 문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만법길이 생각 안 날 때까지 하자예요. 그냥 생각 안 나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가 됐을 때까지 하자.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완전히 하나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면서 오른쪽 봐야겠다 하면서 오른쪽 봐요? 안 보거든.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핸들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야겠다 하면서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숟가락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젓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활이 된 거예요. 체질화 된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토가 떨어진 거죠. 그냥 해도 다 진리와 하나 되는. 요한복음 10장 본문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중사님의 오래오래 해라. 오래오래 공을 쌓아라. 큰 도에 발언해서. 나와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참 행복을 찾겠다, 혹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를 때 하나의 그 불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요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가실 때는 타력을 잘 활용하시라. 물론 자력을 위한 계획도 세우시겠지만 타력과 함께 큰 도를 얻어가시면 좋겠다. 오래오래 쌓은 결과로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빈도보다 차라리 그걸 안 하고 내 마음 맑히고 고요하게 해놓으면 훨씬 잘 나온다고 하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물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럼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야. 디자이너야. 그럼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여러 그 샘플들을 본다든가, 혹은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착안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일이거든, 그거. 그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걸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나온다? 연결하기 쉽지 않을걸요? 저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놓고 마음을 비웠을 때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런 경험들 자선을 해본 사람은 아마 느낄 거예요. 명상을 해본 사람들은 그때 새로운 것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것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자선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는 막혔던 것이 풀리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내려졌던 것이 자선하면서 풀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요즘에 뭐가 우리 학생들이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일, 급한 일 하기도 지금 바빠요. 그리고 중요한 일 처리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바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것은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일, 급한 일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수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예.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 급한 일에는 우리 도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도를 잘 못 잡으면 그냥 사회에서 주어진 일 하다가 허덕거리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또 하고 그러려니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네. 답이 됐어요? 여러분들 답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됩니까? 네.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제 딴에는 나름의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좀 잘못된 방향이란 걸 깨달아서 자꾸 흐지부지 되거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웠는데 틀어져요? 잘 안 돼요? 네, 네. 그 계획을 세울 때 혼자 세웠어요? 보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잘 모르는데 혼자 세워요? 계획을? 그러네요. 잘 모르는데 왜 혼자 세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데 왜 나 1, 2밖에 모르는데 계획을 혼자 세워? 네. 타력을 입어야죠. 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단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금 회장단이 4명이 있죠? 우리 회장님을 만약에 뽑는다. 근데 회장님이 역량이 1, 2밖에 안 돼. 그럼 대중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안 뽑겠죠. 네. 근데 5 정도 됐어. 그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5가 됐다고 회장이 10만큼 돼야 무조건 회장하고 5가 됐으니 회장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채워갈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네, 그러죠. 근데 진짜 인자 왔어. 교당 온 지 한 달 됐어요. 회장 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근데 그 회장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을 회장으로 키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단 활동도 해봐야 되고 단장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야 뭘 필요한지 알죠. 예. 그러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 신입회원 오자마자 나는 단도 경험하고요. 단장도 해볼 거예요. 다 해서 회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울 신입회원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우리 교화부장님이랑 만나겠죠? 그 다음에 단 만나겠죠? 단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동지들도 만나고 아는 지인들을 만나겠죠. 지자들을. 그분들한테 길을 물어야겠죠. 거기서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물어봐 성격상. 이렇게 하면 이제 늦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획을 내가 내 손으로 쓴다고 해서 나 혼자 쓰는 게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잘 모르면 이 타력을 입어야 돼요. 우리 성원교가 질문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자기 진로를 잘 모르겠으니까 뭘 해야 잘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그냥 혼자 계획 세우잖아요. 그거 잘못될 계획일 확률이 높아요. 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력을 입어야 돼. 타력을 입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타력을 입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안개 속일 때는 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역량이 1, 2밖에 안 된다. 1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을 가진 사람한테 혹은 그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타력을 구해야죠. 거기서 계획을 짜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키워가면서. 근데 무조건 종법사님한테만 가요. 그럼 종법사님이 마음 공부를 막 그냥 설명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에 맞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역량이 딸릴 때는 바로 윗단계나 조금 더 윗단계 사람한테 타력을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선배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디테일하게 알려주거든. 자기 경험까지 다 더해가지고. 근데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때로는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지 않아서 이게 뭔 말인가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타력을 구할 때는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사람들한테 해보시고 목표를 잡을 때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력을 입어서 하시라. 예. 이게 자력 키우라고 해서
혼자 알아서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타령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혼자 못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더군다나 혼자 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 큰 목표가 있잖아. 그죠? 예.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 사람에게 또 큰 사람에게 결국 이렇게 잡아서 그 계획도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다. 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